라디오 콘서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모니카의 재정톡, 보험톡 시간입니다. 블루앵커 재정그룹의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재정보험 이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미래를 준비를 해야지라고 이렇게 들으면서 생각을 하다가도 설마 나한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면서 돈 아까운 거 아니야? 맞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해요. 네. 그런데 얘기를 잘 듣다 보면은 내가 지금 납입하는 돈과 이제 그 일이 이제 막상 닥쳤을 때에 네. 큰 돈이 들어갔을 때 네. 어떤 것이 나한테 더 이로운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데 그렇죠. 네. 계산을 못하는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당장 거를- 눈앞에 돈만 생각하죠. 네, 들어가죠. 그랬는데 이제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님이 또 계산을 다 해주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제 일이죠,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런 거 좀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일단은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시면은 나한테 꼭 맞는 그런 보험을 소개를 이제 몇 가지를 해주시고 내가 선택을 하는데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해 주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이렇게 일을 하면서 보니까요.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런 어떤 재정에 관계된 것들은 네. 뛸래야 뛸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은퇴를 한 후에 롱텀 케어까지 그러니까 사는 동안 계속해서 뭔가 어떤 재정적인 것들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빨리 뭔가 플랜을 세워서 크고 작고를 떠나서 큰 네. 돈을 넣고 작은 돈을 넣고를 떠나서 네. 뭔가 내가 좀 플랜을 가지고 살면 이제 오래 살다 보면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생기기도 맞아요. 하고 네.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럴 때 조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미국에 살면서 우리가 뭐 그날 벌어서 그날 쓰고 이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노후에 큰일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이제 해결할 방법도 없고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부담도 굉장히 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이제 돈이 뭐 모아놓은 돈이 되게 많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난도 대물림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이, 무서운데요. 그래서 이제 나는 지금 어느 정도는 먹고 살지만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을 들면은 우리 아이는 나보다 더 잘 살고 그 네. 아이의 또 아이는 나중에 더 잘 살고 이렇게 네.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집은 지금 네. 너무 올라서 내 돈으로는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네. 우리 아이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네. 해주는 것이 이런 게 보험이 그렇죠. 아닐까. 그 네. 인식이 빨리 깨우쳐야지 아이들한테도 좋은 대물림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손님분들 만나 뵈면은요. 네. 아직도 이렇게 한국 분들 특히 네. 엄마 아빠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나 뭔가 이렇게 해주고 싶어해. 맞아요. 자식들한테, 네. 특히 손주들한테. 한국 분들 더 네, 하시죠. 예. 뭐래도 네. 해주고 싶어 네. 하시는 게 정말 특히 한국 분들의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들 쓰고 내가 네. 좀 아끼고 네. 내가 우리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맞아요. 거 참 많이 찾으시는 거 느껴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좋은 거 해주고 뭐 좋은 장난감 사주고 뭐 무슨 생일이나 새해 되면은 네. 막 그 세뱃돈 막 100불씩 주고 하는데 네, 100불 주세요? 많이 주시네. 아니 진짜 뭔가 큰 걸 해주고 싶다 할 때 네, 맞아요. 네, 네. 그럴 캐시가 때는 최고야, 막 그렇게 그러면서. 그냥 네. 주잖아요. 근데 그쵸. 그 아이는 그 돈을 어떻게 쓸 줄은 몰라요. 네. 그럴 때에 아예 그 돈을 이 아이가 커서 정말 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보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아이들한테 뭔가 저축을 해주고 싶어 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저축의 툴로 뭐가 있을까 네.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음. 그냥 은행에 넣어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시고 아니면 그 돼지 저금통 있잖아요. 네. 그렇게 똑똑 동전 넣어가지고 음, 모아주는 맞아요. 그런 네. 방법들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 진짜 파이낸셜 이쪽 금융계 쪽에서 보면 오이그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학자금 플랜을 가입하시는 것도 네네. 있고 또 뭐 어그마 업트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해주실 수 있는 플랜들이 있는데 그렇게 폭넓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오이그 플랜 같은 경우는 컬리지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아이들 대학교 갈 때 네. 자금을 모아주시는 그런 플랜인데요. 장점이 있죠. 아이들
학비로 쓰게 되면은 텍스 베네핏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 그동안 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고 쓰실 수 있는데 꼭 네. 학비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 관계된 걸로.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모아놨다가 자동차를 산다거나 어. 뭐 집을 산다거나 네. 이러면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거죠. 아. 이제 그런 플랜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팝사를 신청해서 받을 때 네. 일부가 아이의 에셋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이제 네. 그 파이낸셜 에이드를 받는데 조금 약간 줄여지는 그 부분만큼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뭔가 저축은 해주고 싶은데 네. 뭐가 좋을까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축을 라이프 인슈런스에다 저축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 실제로 굉장히 많아요. 저는 손님분들이. 그래서 제 손님들은 그러니까 0살 갓 태어나는 네. 애기라든가 아니면 1살, 2살 뭐 네. 이런 애기들 손님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막 태어났는데 생명보험을 가입해 준다고요? 그렇죠. 어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와. 태어나서 소셜 번호만 나오면 해줘야지 어머. 이러고. 그래요? 네. 아니 보통은 돌반지나 뭐 옷 같은 거 그런 네. 거 선물하잖아요. 갓 태어난 아기한테. 그렇죠. 근데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똑똑해지셔가지고요. 와 진짜 그러네요. 그렇게 그냥 반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이 아이의 미래를 좋네요. 생각해서 와. 저축을 시작해준다. 그거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렇죠. 네, 생명보험을 진짜 아이한테 선물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진짜 내용이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네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아, 많이 네. 계세요. 어. 네, 굉장히 많이 계신데 이 생명보험 하면 우리가 좀 막 어감이 네. 아이한테 어떻게 생명보험을 해줘? 그러니까 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시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탄생한 아이한테 생명보험이라는 건 마치 죽음을 예상하는 느낌이 맞아요. 드니까. 그런 느낌. 그렇죠. 예. 네. 근데 이 생명보험에다가 저축을 해주시는 이유는 네. 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요즘에 나온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물론 돌아가시면 데스 베네핏을 남겨주는 목적이 들어가 있지만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 기능들 때문에 여기다 저축을 해주시는 건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일단 복리 이자를 받아요. 복리 중요해요. 그렇죠. 많이 네. 들어보셨죠? 네. 뭐 단리 이자, 복리 이자 그런데 네. 복리 이자는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원금의 이자가 붙은 게 내년에 원금이 돼서 거기에 또 불어나는 이자를 거죠. 만들어내는 그런 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복리 이자를 받고요. 그리고 높은 이자를 드려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원금을 보장하면서도 6% 이상의 이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불리는 툴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렇네요. 그런 부분에서 네. 거기다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30대, 40대, 50대이신 분들이 은퇴를 준비하는 거 하고 네. 지금 막 태어난 아이는 은퇴를 준비하는데 돈이 불어날 수 있는 시간이 와. 엄청 길게 있잖아요. 와. 그래서 그 효과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은 돈으로 복리로 이자도 그렇죠. 높으니까 그렇죠. 나중에는 정말 큰 돈을 아이가 만들 수 받으면서 그렇죠. 노후를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대비를 해준다. 그렇죠. 그 개념이에요. 어. 저축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네. 우리 유태인들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책에서 보고 들은 얘기긴 하지만 유태인들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네네. 네, 아니면 성인식을 할 때 네. 돈을 모아서 네. 아이한테 그 돈을 굴리는 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고기를 낚아주는 게 아니고 낚시하는 잡는 법을 법. 가리킨다. 예. 뭐 이런 네, 얘기를 우리 네.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는 사실 관심들이 많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요즘에 최근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또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시드머니를 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네.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 아이들한테 저축을 많이 해주시죠. 네. 그냥 이렇게만 들어서는 그래 좋을 것 같은데 라고만 생각이 들지 확 안 와닿아요. 그렇죠. 실제로 얼마를 내고 네. 얼마를 받는지 이 실제를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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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그 네. 청사진을 보여주세요. 그쵸?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생명보험이 있는지 네. 정말 궁금해요. 네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네. 도와드린 실제 제 손님인데요. 네. 1살이에요. 네. 남자아이고요. 네. 이것도 이제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어. 네,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된 이런 팔러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1살이어서 한 달에 이분 같은 경우는 200불씩 넣어주시기로 했는데요. 네. 플랜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딱 20년 동안만
불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20년만. 20년만. 그럼 아이가 20살까지만 21살이겠죠? 한 살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21살까지만 돈을 내주는 거예요. 200불씩 그렇죠. 매달. 200불씩. 네. 네네. 사실은 계속 더 내셔도 돼요. 그래요. 더 내셔도 되는 건데 네. 일단은 플랜을 20년으로 잡으신 거고요. 네. 그 이후에 아이가 사실 21살 되면 이제 막 대학교 다닐 때고 그렇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쉬었다가 대학교 들어가고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네, 네. 직장을 잡고 나서 다시 아이가 돈을 더 넣어도 되는 거죠. 그래요. 그야말로 저축 통장이라고 보시면 네.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더 많이 쌓일 거고. 그렇죠. 오래 갈수록 복리는 그렇죠, 더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가니까. 20년만 딱 내도 사실 괜찮아요. 네. 네. 네, 보여드릴게요. 딱 20년 동안 페이를 하시게 되면 원금이 네. 들어가는 원금이 200불이면 1년에 2,400불이잖아요. 네. 네, 10년이면 24,000불이고요. 네. 네. 20년이면 48,000불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면 6% 정도의 이자를 받고 자란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네. 20년이 지나고 나서는요. 캐시밸류가 네. 72,000, 73,000불 정도 자랄 거예요. 6% 정도 이자를 받고 자란다면. 네. 물론 그 안에는 왜 라이프 인슈런스 가지고 계시다가 얼마 안 가지고 있다가 캔슬하시면 나 네, 원금도 손해죠. 못 찾았어. 뭐 맞아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 부분이 라이프 인슈런스가 가지고 있는 최대 단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라이프 네. 인슈런스는요 롱텀 플랜이에요. 네. 네. 그래서 첫 10년 동안에 거의 많은 대부분의 비용이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피가 네, 에이전트 커미션도 주셔야 되고요. 네. 네, 그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비용 자체가 높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첫 10년 동안은 받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혹시라도 사망하시면 데스 베네핏을 드려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 데스 베네핏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어떤 툴을 사용하신 거기 때문에 네. 데스 베네핏이 40만 불이라고 책정이 돼요. 그래도 혹시라도 모르는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네. 사망하신다면 네. 40만 불을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첫 10년 동안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가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왜 네. 사실 집을 사도 몰개지 융자를 보통 30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첫 10년 동안은 거의 이자만 내시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원금이 네. 상환되지 않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년째는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들어간 돈이 24,000불인데요. 네. 캐시밸류가 거의 한 23,000불이에요. 네. 조금 모자라죠. 원금보다 모자라죠. 조금, 그래서 네. 그 안에 혹시라도 캔슬을 하시게 되면 원금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똑같이. 네네. 근데 10년이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이제 돈이 내가 넣은 원금보다 잘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20년째 됐을 때 한 73,000불 정도 되는 거고요. 더 이상 불입하지 않아도 네. 이 계속해서 자라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돈이 내가 쌓아놓은 내 캐시밸류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는 거죠. 스스로 복리 이자로 늘어나기 네. 시작하죠. 저는 그렇죠. 놀고 있어도 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네. 얘가 나가서 일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캐시밸류가 계속 늘어나는데요. 이제 30살이 되면은 한 13만 불 정도로 늘어났고 그리고 40살 정도 되니까 한 25만 불 정도 늘어났어요. 되게 빠른 속도로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제 뒤로 갈수록 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복리 효과를 진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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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30살 정도 돼서 집을 살려고 할 때 네. 예를 들어서 나는 다운페이가 좀 부족한데 여기서 좀 꺼내야 되겠네? 가능하신 거죠. 그래요? 와. 네. 그렇게 쓰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깨는 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 캐시밸류를 내가 뽑아서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죠. 그럼 네. 남아있는 돈에서 이자는 계속 불어나갈 수 있는 그렇죠. 거고요. 그래서 오. 이거를 완전히 캔슬을 하시게 되면 안 되고요. 네. 업 투 90%까지 꺼내실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요. 90%까지 꺼내시라고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요. 네. 예를 들어 한 50% 정도를 꺼내셨어요. 네. 그렇게 되면 론을 만약에 하셨다 그러면 네. 론 밸류대로 이제 밸류가 늘어날 것이고 네. 내 캐시 밸류는 캐시 밸류대로 이자를 받고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쓰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이가 네. 요거를 그냥 건드리지 않고 네. 은퇴하는 시점까지 그냥 묻어놨어요. 65세 이후까지.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대부분 뭐 65세 정도쯤 리타를 하시거나 네. 아마 이 네, 아이가 네. 리타를 할 때 되면 좀 더 늘어나겠죠. 한 그러시죠. 70세 정도 할 수도 있겠죠. 네. 네. 근데 한 60세가 되면은 벌써 캐시 밸류가 87만 불 정도로 자랐고요. 와. 내가 낸 네. 돈은 얼마였어요, 지금? 48,000불이요. 48,000인데. 그렇죠. 네. 지금 얼마가 됐다고요? 그리고 60. 65세가 되면 127만 불.
와. 정도로 자랐어요. 네. 70세가 되면 한 160만 불 정도. 그러니까 돈이 자라는 게 일단 덩어리가 커졌기 때문에 네. 와. 만들어내는 이자도 커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빨리 돈이 자라는 그냥 거죠. 놔둬야 되겠네요. 와. 이게 시간이 많아서 생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뒤로 네. 가면서 속도를 붙어서 캐시밸류가 확 커지는 그런 효과를 보신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와. 이 팔러시에는 근데 굉장히 그 큰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네. 뭐가 있냐면 라이프타임 인컴으로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요. 이 기능은 사실 모든 보험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는 두 회사밖에는 없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캐시밸류가 이렇게 한 뭐 100만 불 쌓였다. 네. 그러면 내가 올해는 신청해서 한 3만 불만 꺼냈을까? 뭐 5만 불만 꺼냈을까? 네.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내가 필요할 때마다 론을 신청을 하셔서 돈을 받아서 쓰셔야 되는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네. 조금 불편한 게 있죠. 왜 네네. 그러냐면 더 이상 내가 돈을 프리미엄을 넣진 않잖아요. 네. 근데 쌓여 있는 돈을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꺼내 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라는 툴을 이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비용이 계속 나가거든요. 이자도 물론 만들어내죠. 네. 근데 이 내가 받는 이자와 내가 뽑아 쓰는 돈과 네. 비용으로 나가는 돈의 비율이 네. 내가 받는 이자가 더 많아야지 얘가 계속해서 보험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더 많이 찾았었어요. 네. 그러면 생명보험이 데스 베네핏이 점점 줄어들다가 그렇죠. 네. 랩스라고 그래서 캔슬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텍스 이슈가 생겨요. 원금이 얼마였죠? 48,000불. 48,000불. 네. 캐시밸류로 자란 게 100만 불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이게 팔러시가 끝나는 해에 네. 계산이 되거든요. 네. 캐시밸류 내가 그동안 찾아 쓴 돈 마이너스 원금 네. 나머지가 전부 다 그 해 세금으로 나와요. 어. 라이프 인슈런스가 텍스 프리라는 굉장히 큰 장점이 맞아요. 있는데요. 네. 그거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인포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현존하고 있어야만 텍스 프리 기능이 있는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가 죽어버리면 네. 이 틀이 없어지고 나면 텍스 이슈가 생겨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까 중간에 네. 뭐 몇십만 불 정도 쌓였을 때 캔슬하고 쓰시면 안 되는 이유가 네네네. 그때 캔슬하실 때 세금을 내셔야 돼요. 아니요, 캔슬 안 할게요. 캔슬하지 마세요. 안 안 할래요. 127만 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라이프타임 인컴 라이더라는 이 특약이 굉장히 중요한 게 어. 요거는 이게 그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연금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요. 네. 딱 한 번만 신청을 하면 그때 소셜연금처럼 한 달에 얼마씩 드릴게요 라고 책정이 돼요. 그리고 평생 네. 100세를 사시던 120세를 사시던 140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140까지 산대요. 네. 140세를 사시던 그 돈을 계속해서 지급을 하는 거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렇죠. 죽을 때까지. 근데 오래 살면 살수록 돈을 더 많이 받네요. 그렇죠. 와. 그렇죠. 와, 이거 그렇게 진짜 되는 건데 좋네요. 예를 들어서 66세부터 네. 난 연금으로 받을 거야라고 신청을 하면 네. 한 달에 7,000불. 6,999불이니까 7,000불 정도 되는 네. 거죠. 7,000불씩 매달 평생 평생. 텍스 프리로 48,000불 내고. 와. 48,000불 내고 이거 받으실 수 있는 괜찮아요. 거죠. 그리고 만약에 71세부터 은퇴를 하신다. 그냥 네. 기다렸다가 네. 난 아직 내가 인컴이 있으니까 난 네. 71세부터 여기서 받을 거야. 네. 라고 계획을 하시면 한 달에 1,500불. 네. 그러니까 뭐 10,000불씩 받는다고 치면 1년에 12만 불씩. 와. 그러니까 지금은 내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보험회사에다가 200불씩 불입을 네. 20년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이가 리타일할 때가 되면 아이 통장으로 한 달에 10,000불씩 와. 꼬박꼬박 들어가는 거죠. 와, 여행만 이거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네. 20년 48,000불을 내고 나면은 이 아이는 나중에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노후를 어떻게 대비하지라는 걱정 없이 네. 살 수 물론- 있게 해주는데요. 그렇죠. 네. 물론 아이들이 커서 스스로 이제 자기 커리어를 쌓고 네. 뭐 401k도 할 거고 음. IRA도 할 거고 또 집도 사고 네. 뭐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텐데 네. 이거는 또 하나의 어떤 은퇴 구자로서 그렇네요. 크게 도움이 될 거고요. 특히 이 라이프 인슈런스로 은퇴 연금을 모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네. 텍스 프리라는 거예요. 어. 앞으로 점점 텍스가 아마 이슈가 될 거고요. 네. 대부분의 어떤 그 은퇴 연금 플랜들이 IRA나 그러니까 로스 IRA를 제외하고는 네. 펜션이나
뭐 401k나 403b나 TSP 플랜이나 이런 어떤 은퇴 연금 플랜들은요. 네. 다 나중에 은퇴하시고 100% 텍스를 내시면서 쓰시는 구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의 어떤 그 은퇴 자금을 네. 그 텍스를 내는 데다가 넣어 놓으시게 되면은 소셜연금도 세금을 내시는 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밸런스를 맞춰서 은퇴 준비를 하시라고 실제로 뭐 한 30대, 40대 이런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하실 때 제가 이 툴을 똑같은 걸 쓰거든요. 이 네, 라이프 네. 인슈런스를.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은퇴하기 전까지는 프로텍션을 가져가는 거고 네, 또 네. 리빙 베네핏도 들어있어요. 네. 그 말씀은 제가 안 살아있는 드렸지만 동안에 그렇죠. 암에 걸리거나 어. 무슨 뭐 스트로크가 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면 데스 베네핏의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거의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거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저 좋을 것 궁금한 같아요. 게 하나 있는데요. 네네. 그러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네, 48,000불을 네. 한꺼번에 지급을 했어요. 네. 그렇게 해도 되나요? 사실 되거든요. 네, 싱글 네.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드릴 수는 있는데요. 네. 문제되는 게 좀 뭐가 있냐면 중간에 조금씩 돈을 찾아 쓰실 때는 이게 텍스, 그러니까는 싱글 팔러시로 라이프 네. 인슈런스를 만드시면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가 텍스 프리인 베네핏이 굉장히 큰 네, 거잖아요. 네, 네. 이제 그게 어뉴이티로 이게 코드가 바뀌기 때문에 텍스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아. 라이프타임 인컴으로 쓰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네. 중간에 내가 필요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그럴 집을 경우에. 산다거나 이럴 네네. 때는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김주현 씨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카카오톡으로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네. 그러니까는 20년 동안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 전에 이제 네. 나이 들어서 사망을 하게 되면은 돈을 어떻게 냅니까? 때문에. 있으셨어요. 어. 이 손님 말고 다른 손님이 네, 계셨어요. 네. 할아버지가 오픈을 해주시면서 네. 그게 걱정이 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내주기가 어려운데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플랜을 꼭 20년 안 하시고요. 좀 짧게 제가 플랜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 텍스 이슈 때문에 어떤 게 있냐면요. PDA 플랜이라 그래가지고 네. 보험사에다 일단은 한꺼번에 돈을 줘요. 네. 텍스 이슈가 생기지 않게. 아. 그럼 보험사에서 그 목돈을 가지고 매달. 매년 네. 7년 정도, 5년 정도 네. 그거는 이제 얼마를 넣으시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매년 이렇게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내 오. 어카운트로. 대신에 그 남아있는 돈은 그 기본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랜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실 개별적으로 다 상황이 다르시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그런 거는 전화 주시면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네. 드리도록 할게요. 방법이 있네요. 그럼요. 네. 그럼요. 너무 좋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맛있는 거 사탕 하나 사주고 옷 네. 사주고 장난감 사주고 물론 그 당시에는 아이가 행복하고 좋겠지만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노후를 완전히 보장할 수 있는. 네. 네. 그러니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달에 할머니 100불 할아버지 100불씩 이렇게 해서 200불 넣어주면 지금 이 혜택을 다 받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렇죠. 엄마 100불, 할아버지 100불 이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엄마 아빠가 네, 같이. 네.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 거 이거 똑같은 플랜 해줬거든요. 그래요? 제가 넣어주고 있는데 저는 좀 사실 목적이 달랐어요. 네. 뭐였냐면 물론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해서 복리이자로 돈을 네. 잘아서 나중에 뭐 이렇게 은퇴연금으로 쓸 수 있는 걸 제가 미리 준비해 준 것도 있지만 저는 또 한 가지 목적이 뭐였냐면 저희 아이들도 보면은 벌써 이제 인턴십하고 해서 돈을 벌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잘 써요. 사 먹고 커피 사 먹고 씀씀이가. 네. 쓸 거 많죠? 아주 그냥 뭐 네. 돈을 잘 쓰더라고요. 네, 요즘 애들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얘네들한테 좀 저축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싶었어요. 아, 네. 그래서 월급을 받으면 이거는 그냥 오토매틱ally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네. 내가 손대기 전에. 네. 네, 네. 그래서 먼저 저축을 시키고 네. 나머지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아. 그래서 아. 저는 아이들한테 이런 플랜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고 그러네요. 지금은 엄마가 해주지만 네. 너희가 잡을 잡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면 쟤는 너희가 너가 내라. 넣어야 돼 오. 라고 아. 얘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처음에 사실 100불로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제가 조금 여유 있을 땐 150불, 200불 이렇게 올리기도 네. 하고요. 네, 좀 플렉서블하게 페이먼을 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힘들 땐 좀 쉬기도 하고 어, 이렇게 괜찮은 가능하시거든요. 방법이네요. 그렇죠. 근데 엄마는 이렇게 넣어줬지만 너는 나중에 300불씩 넣어야 돼. 뭐 어.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와.
좋네요. 좋은 네. 방법. 아니 저도 부모인데 네. 제가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없으니까 네. 이 방법 괜찮네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저축을 하는 습관을 가르쳐 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너무 좋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모로 다 좋습니다. 네. 뭐 아이들한테 지금 뭐 장난감이나 사탕 사주는 것보다는 미래를 이제 완전히 보장할 그렇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되고 또 아이들 스스로 나중에 커서 저축하는 습관도 들일 수가 있고. 네, 완전 맞아요. 좋네요. 네. 진짜. 자, 여러분들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블루 앵커의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께 전화를 한번 드려서 상담부터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말씀드릴게요. 213-448-4246, 213-448-4246. 네, 213-448-4246번으로 전화하시면은요, 무료로 여러분들이 상세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그냥 모니카 재정, 이렇게 모니카 맞아요. 재정. 네네. 쫙 나오더라고요. 네. 유튜브하고 칼럼 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우리 아이를 위한 이런 좋은 플랜 네. 지금 바로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13-448-4246번입니다. 네. 오늘 블루앵커 재정 그룹의 모니카 킴 재정 플래너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